안녕하세요. 영어 면접 스피치 시간입니다. 저는 신상훈이고요. 저는 곽상입니다. 네, 이분께서는 그 원서교육어학원장으로 계시는데요. 사실은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6학년 때 1반 반장이었고 그 다음에 2반 반장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에 훌쩍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나타났어요. 그 미국에 언제 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얼마 있으면 30년이 훌쩍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주로 미국서 어떤 일을 하셨죠? 네, 저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완구라든가 게임,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그런 쪽에 이제 콘텐츠 개발을 주로 하다가 또 도서라든가 출판 쪽에 또 관여를 하게 되고 지금은 서울에 와서 영어 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그냥 어떤 회사에서 일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회사죠. 디즈니사, 마텔사 이런 데서 그 미키의 고향 디즈니하고 그렇죠. 마텔이면은 그 바비 인형 아니에요? 바비 인형 맞습니다. 오, 그러고 보니까 바비 인형의 그 남자친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예, 표정이 지금 거진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켄이죠? 예, 맞습니다. 예, 딱 이 표정이에요. 네. 그런데 한국에 지금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한국 생활이 즐거우면서도 너무너무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부 혹자들 중에서는 미국은 따분한 천국이고 한국은 즐거운 지옥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살다 보면 매일매일 면접 보러 가는 기분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좀 전에 아까 하신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미국은 따분한 아메리카, boring heaven. boring heaven. Korea, exciting hell. 요즘 안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영어 면접 스피치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으로 제가 모신 겁니다. 실제로 외국계 회사에 면접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면접을 많이 받고 또 제가 팀 구성을 위해서 면접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한국 사정에 적용될 만한 것들을 발췌해서 갖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영어는 제가 잘하는 걸 알겠는데 한국말을 못한다고 처음엔 그랬는데 제가 한국말을 굉장히 못해요. 잘 안 하시는데요? 아니요. 제가 한국말을 굉장히 못하는데 이거 다 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예상 질문까지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을 얼마나 못하냐면은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어요. 우유를 살라고. 근데 우유가 없으니까 아저씨가 그럼 대신 두유를 먹겠냐. 그래서 두유를 들이내미시면서 두유 그러시더라고요. Yes, I do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한국어 실력으로. 근데 문제가 아닌 게 아저씨가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공짜로 두유 주셨어요. 그럼 난 그럴 땐 난 how do you do 그럴 것 같네. 그렇죠. 그런 두유도 있죠. 네. 자, 어쨌든 영어 면접도 이제 필수가 된 시대가 됐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영어 면접을 위해서 이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면접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경우 모범 답안을 외워서 면접 보는 경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 면접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 같은 암기 주도형 그런 그 면접 준비 그거는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경우들을 짚어보면요. 회사에서 영어 면접을 실시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 회사 자체가 영어 면접에 익숙하다라는 법은 없어요. 회사 자체도 영어 면접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질문 내용들이 뻔한 질문들이 나오면은 암기해 가신 우리 면접자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뻔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변별성이 실종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요즘 소위 그 자칭 혁신 기업들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그 창의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요즘 그 TV 쇼 프로에 나오는 뭐 뇌생남이나 뇌생여들적인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톡톡 튀는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들은 순간적으로 재치 있는 답변을
끄집어내기도 힘들려니와 그런 답변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영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면접관이라고 그래서 꼭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런 외국인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면접관들과 또 면접자 사이에 상호 간의 영어의 불통 때문에 그 의미는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 감동까지 전달이 되기는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면접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외국인 회사에서 예. 직접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대기업에 보면 그 한국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영어로 얘기해봐라.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거진 영어 테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면접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진정한 의미의 영어 면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제가 잠시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예. 그 우리가 쓰는 단어가 예. 잘못 쓰여서 외국인 면접관에게 오해를 주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기피 단어들 또는 금기 답변들이라고 저는 이제 캐터고라이즈를 했는데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 중에 스펙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렇죠. 스펙을 쌓아라, 그렇죠. 스펙이 중요하다. 올바른 표현은 qualification 또는 certification 그런 말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스펙이라는 말은 specification의 줄임말인데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동차나 무슨 전자제품의 그 옵션 사양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양하시는 게 좋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의 스펙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게 되면은 저의 영어는 이미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낫지 않는다. 이런 것들 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가서 I have a lot of spec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죠. 오히려 감점 요인이라 이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노 스펙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예. 이 면접관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말 하는 면접은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그 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참 저한테는 중요한데 그렇죠. 외국 영어 면접엔 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외국어 면접들 중에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아직도 이 한국 정서는 아까 스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그 사람의 그 퀄리피케이션 그런 배경,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떤 폐단이 나오냐면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더 똑똑합니까? 스펙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 사람을 우열을 가리게 되면은 다 박빙이에요. 편차가 거진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변별력을 갖겠느냐? 실수를 가지고 elimination process라고 그러죠. 감점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탈락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솔직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간단히 인터넷에서 로열티 프리 클립을 하나 갖고 왔었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면접관이 묻습니다. 구직 동기는?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솔직한 이 친구가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네, 복수하려고요. 무슨 닌자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고조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안 풀리는 세상. 복수라는 말은 좀 심한 표현이겠지만 약간의 오기 같은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낼 때 그것은 감점 프로세스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아주 독특하고 창의적인 답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렇죠. 실수 안 하는 게 일단은 제일 기본 바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금기 답변 피해가기를 중점적으로 거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히트 답변, 그러니까 모범 답안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나 your 스토리가 있고 my 스토리가 있고 his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네. 각자 자기의 스토리는 자기가 스스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는 이유들은 거진 만국 공통이에요. 비슷한 실수들을 통해서 감점 프로세스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 준비를 할 때 예.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성공적인 인터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에요. 영어 인터뷰를 위한 가장 궁극적인 두 가지 조건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 질문에 대한 충실한 대답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콘텐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 교수님 저 강의를 들어봐도 감성적인 콘텐츠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강조가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콘텐츠가 충분히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영어예요. 영어 인터뷰니까. 영어로 유창하게 잘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충족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터뷰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인데 얼핏 보면 이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은 예상 질문에 대한 충실한 대답들이 너무나 충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그걸 어떻게 다 암기를 합니까? 자기 영어도 아닌데, 그죠? 반대로 영어로 유창하게 잘 말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정성껏 그 답안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축성이 없어졌어요. 돌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져 버렸기 때문에 콘텐츠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그때 가장 성공적인 인터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통 방식을 포함해서 네. 모든 게 이렇게 조화롭게 보이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질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예. 한번 보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 퀘스천들을 제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포장된 형식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내용들이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positive lead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긍정 유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 보세요라는 류의 질문들인데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 넘버 원. Tell me about yourself. 아, 많이 들었죠. 그럼요. 그럼 이제 처음 나오는 게 I was born 뭐 어쩌고 저쩌고 in 서울 코리아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죠. 뭐. 그럼요. 예. 그게 이제 천편일률적인 그런 대답인데 Tell me about yourself.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는 What are your greatest strengths? 장점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도 뭐 여러분들 익숙한 그런 질문들이에요. 세 번째, Why do you want this job? 왜 이 직종을 원하시죠?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긍정 유도형 본인을 드러내 보세요라는 류의 질문을 세 가지를 추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네. 형식은 틀리지만 가만히 한 5초, 10초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결국은 다 같은 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여기서 면접관이 알고자 하는 얘기는 당신은 이 직책에 걸맞는 사람입니까? 그게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네. 예. 그런가 하면은 세 가지의 또 다른 유형의 질문들을 제가 추려봤어요. 여기 이제 네거티브리 약간 부정 유도형 질문들이에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익숙한 그런 질문들. What are your greatest weaknesses?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How do you manage your anger or stress? 분노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런 질문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Why are you leaving your current position? 지금 중요하죠. 현직을 왜 떠납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직이 아니라 저는 처음으로 구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통용되는 이유는 통계에 의하면은 대학 졸업자 중에 자기 전공에 맞게 직장을 구하는 경우는 40%가 안 된대요. 60% 이상은 자기의 전공과는 관계없는 분야에 입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점점 그게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이들을 대학에서 가르쳐 보면은 예. 자기 전공대로 직업을 찾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냉면집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태리 가서 성악을 전공하고 갔어요. 예.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카운터 뒤에 서가지고 여기 물라면 둘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게 그럼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또 운명적으로 또 이렇게 갈 길이 정해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역시 처음으로 그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한테조차도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당신은 이런 전공을 했으면서 왜 이런 직종에 입문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언뜻 생각해봐도 그런 걸 잘만 대답하면 그렇죠. 좋겠네요. 오히려 가산점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도 지금 당신의 약점을 얘기하라 했지만 이걸 잘 얘기하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장점이 있고.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점들을 활용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으로 돌아가면은 세 가지의 약간 부정 유도형 질문들이 있는데 약간 겁나는 질문들. 근데 여기서도 한 5초, 10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면접관들이 알고자 하는 이야기도 딱 하나예요. 당신 이 일에 적합한 사람 맞아? 를 반문하는 거예요. 이 일에 적합한 사람 맞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크게 이 질문들을 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큰 그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큰 그림. 그러니까 부수적인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처럼 뿌리가 확실하고 줄기가 확실할 때 가지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큰 그림, 밑그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그래서 면접에서 평가되는 가장 궁극적인 요소는 세 가지다. 면접관들이 결국 알고자 하는, 당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요소는 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능력이에요. 능력은 결국 무엇을 잘 하는가. 영어로 말하면 what do you do best? 무엇을 가장 잘 하는가.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드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qualification, 진짜로 내가 배웠던 그 전문적인 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만지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받쳐주는 당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what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동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잘한다는 것과 그것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것은 동음이어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스포츠 스타라든가 또 기능인들이 하나의 목표에 달성을 해요. 뭐 금메달을 딴다거나. 그리고서 바로 은퇴하고 업종을 전환을 하죠. 뭐를 잘한다는 것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가랑은 별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딱 떠오르는 스포츠 스타가 있네요. 예, 있습니까? 탑에 오른 다음에 예. 딱 그만두고 예. 그 딴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운동을 그냥 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동기의 문제예요. 동기가 있었던가 하는 얘기. 과연 이 일을 잘하고자 하는가, 잘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동기, 그러니까 그 직책에 대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되는가. 그러니까 why의 문제예요. 왜 이 일을 합니까? Why do you do what you do? 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요소가 벌써 나와버렸는데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인성 또는 사회성, 처세술이랑 관계된 부분인데 어떻게 잘할 것이냐,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그 일을 왜 잘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잘할 것이냐, what, why, how 이 세 가지가 그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자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능력, 동기, 태도 한마디로 그랬어요. 능동태. 아하, 아까 듣다니까 능동태가 되네요. 그렇죠. 오. 수동태가 아니에요. 면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능동태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내가 말하는, 나를 세일즈하는 그 문장 구석구석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을 때 그것이 좋은 답변을 자동적으로 구성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능동태만 기억하세요. 능력, 동기, 태도.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 간혹 아니 영어 면접 스피치 가르쳐 준다면서 왜 한국말로 쭉 얘기하세요? 영어로 내가 뭘 얘기할지 말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건 영어 학원에서 배우고 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 곽상 씨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로 인터뷰를 한다는 뜻은 영어를 쓰는 국가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말하는가가 보다 그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콘텐츠. 그런데 그래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거 샘플 예 같은 거 뭐 본인이 그렇죠. 옛날 하셨던 거 그런 거 뭐 없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예를 들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런 그
답변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말씀은 그 답변을 어떤 돌발 질문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크다.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예들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I stateme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자소서, 자기소개서와 유사한데 조금 틀려요.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개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반면에 I statement는 그런 것들을 다 각설하고 그야말로 저 A4 용지 반 정도의 분량을 얘기하자면은 뭐 한 10문장 내지는 15문장 정도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과거 나의 그 이런 그 업종에 뛰어들게 된 동기, 그다음에 나의 현재의 나의 그 퀄리피케이션, 나의 기술들,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 밑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질문에는 어디에다가도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I 스테이트먼트 작성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이라이트만을 굵직한 뼈대로 구성을 한다. 다른 얘기들은 다 배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공 관련 자기소개와 전달할 요점만을 간단히 한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겠죠. 함축적이고 명확하게 기조를 굳힌 다음에 그 한 줄 한 줄을 나중에 이제 세부화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부화하는 건 쉬워져요. 네. 굵직한 가지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은 그래서 거기에는 전공과 관심 분야, 동기, 목표, 직업 철학, 경험 한두 개 정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능동태의 그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에 나의 능력과 그다음에 동기와 태도가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논란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외우셔야 돼요. 가슴으로 절절하게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시고 그야말로 뼛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자다가 벌떡 깨도 줄줄줄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자기 I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구직백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자기 구직을 위한 나의 진술서 이걸 확실히 구축을 한다면은 어떤 질문이 와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일관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참 오늘 유익한 얘기를 많이 배웠는데요. 네. 저도 그 능동태로 딱 정리해 주시니까 네. 아주 한 방에 기억이 딱 됩니다. 네. 능력, 태도, 그다음에 동기, 예. 능동태. 그렇죠. 사실 저도 미국에서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유학 중에 그 라디오 코리아라고 네. 그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지만 거긴 전부 한국말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물론 전 면접을 받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면접만 보고도 합격했던 이유가 그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처음에 내가 이제 한국서 코미디 작가였다. 내 능력을 얘기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유학을 왔는데 나 돈 떨어졌다. 너 뭘 해야 된다. 확실한 동기를 보여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유학으로 왔지만 뭐 라디오 코리아가 원한다면 뭐 학교 포기하겠다. 열심히 내가 방송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 코리아와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쭉 원고도 쓰고 또 DJ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곽상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보시는 분들이 네. 능동태. 하지만 또 이분들이 영어로 네. 면접을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본인 경험에 미루어서 그 세 가지 아주 모범 답안 같은 거 예. 이런 걸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색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능력을 물어보는 질문, What are your strongest points? 뭐 그런 질문에는 주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I have an exceptional sketching skills and presentation skills, which helps me putting the products into a market in the most effective way. 그것들로 하여금 나를 생각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공을 한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피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동기.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동기지만. 그렇죠. 우리가 동기죠. 뭐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근데 경우는 이런 건 영어로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되죠. We are 동기, 동기, you know? 그럼 그렇죠. 못 알아들을 못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러고 나가라 그럴 거예요. 기피 영어가 되는 거예요. You fire, 막 이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You hired가 아니라 you fired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동기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invention 그러니까 발명품 또 새 디자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좋아했으니까 그것들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동기예요. 실제로 초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네. 그 장난감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렇죠. 조립하고 그거 좋아하셨잖아요. 분해하고 그럼요. 폭파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 예. 장난감 회사에 취직하시고. 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I've been always into new inventions and designs. 아하. 그렇죠? 그런 거죠. I have an ability to combine the software and hardware into a one complete holistic produc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화시켜서 하나의 총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나는 굉장히 탤런트가 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요. 본인이 자기 얘기라서 자랑 같아서 말 못하는데 이 친구가 그 장난감 업계의 아카데미상, 노벨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을 받았어요. 그 자동차 있죠, 미니카. 미니카를 그 파킹하는 그런 건데 특이한 게 이 친구가 만든 게 벽에다가 이렇게 파킹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저도 아들이 어렸을 때 미니카 엄청 가지고 있었거든요. 밟아가지고 넘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걸 벽에다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부모들이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차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세이브하고 아이들의 시각적인 그런 플레이 밸류도 높여주고 네. 뭐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능동 태도는 어떤 식으로? 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주 쓰던 표현이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은 나이가 있으니까 주로 관리직으로 최근에는 이제 오래 있었는데 저한테 직속으로 리포트를 하는 그러니까 제 부하 직원이 직속으로 1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조화로운 그런 일터를 만들어 가도록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인데 어떤 표현이냐면은 I've been managing 14 designers under me. And it's always my motto that when I'm there, I'm not there. When I'm not there, I am there. 그 정확히 무슨 뜻이죠? 내가 있는데 없는 것 그러니까 같고. 있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없을 때는 있는 것 같은 그런 매니저로서 항상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좋은 표현이네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When I'm there, When I'm there, I'm not there. I'm not there. When I'm not there, When I'm not there, I am there. I am there. 그렇죠. 예. 이런 표현 같은 거 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많이 알려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주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1편만 보고 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좀 알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면 You're hired. 그리고 You're hired. 채용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You're hired 이 말씀을 들으실 때까지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매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어 면접 스피치의 신상훈 곽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